오늘은 암울했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절입니다.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는 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홍순권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예.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한국 식민 통치가 종식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8월 15일은 일본이 이제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날이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소련이 그 2차 대전에 참전하기로 하고 또 8월 6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미국에 의해서 원폭이 투하되면서 사실 일본의 이제 그 패전은 결정된 일이었죠. 네네. 다만 이제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소위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선언한 날이 바로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작 이 8월 15일 당일에는 뭐 거리가 조용했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이제 그때 1945년이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라디오조차 뭐 TV 같은 거는 있지도 않았고 예, 라디오조차 이제 일반 가정에 보급이 제대로 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은 시민들이 아주 뭐 소수였다고 보는 일반 시민들은 그 8월 15일 그러한 방송이 있었다는 거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건 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이튿날 8월 16일 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이제 석방되고 이분들이 이제 거리를 행진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하니까 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제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디오에서 뭐 들려와도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또 나가서 혼자서 만세운동 하다가 만세 부르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될까봐 좀 그래서 거리가 조용했는데 결국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좀 시민들이 알게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원래 이제 서울 진공작전으로 우리 손으로 해방을 하려고 했다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중국 중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임시정부 산하에 이제 광복군하고 미군하고 사이에 그 우리나라에 진공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진행 중이었죠. 예. 특수공작훈련이 이제 미군의 이제 지도하에 그 강복군에 이제 속했던 우리 대원들이 이제 그 시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일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빨리 그렇죠. 항복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네네. 본토 상륙을 하기 전에 일본이 이제 원폭 투하를 받고 예. 더 이상 버틸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이제 8월 15일 이제 그 항복선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 미군과의 합의하에 계획됐던 소위 진공작전은 사실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군 뭐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쟁 참전국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야말로 외세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광복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장준현 선생의 돌베개라든가 네네. 또 고려대 총장하셨던 김유 선생의 그 뭐 장정인가 한 그 회고록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게 기뻐해야 될 상황인가?
할 만큼 그렇게 큰 아쉬움이 컸다는 것은 그 진공작전을 네네. 거기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던 당사자들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참 그냥 항복을 안타까운 하지 일이죠. 않는다면 네. 진공작전 들어간다 음. 했는데 그냥 너무 예상 외로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역사라는 게 늘 뭐 만약이라는 단어는 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버텨서 우리가 진군했다면 이런 말씀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네네네.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 광복 77주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 광복이 좀 온전한 형태로 광복이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남북이 지금 사실 분단이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일제 강점기 같은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이런 과거사들이 정리가 안 된 것도 네. 그런 온전하지 못한 광복으로 인한 결과, 네.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일종의 식민지의 유산이다.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그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일본은 지금 강제 동원, 강제 징용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사도광산, 뭐 군함도 이런 것들을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있고 군함도는 네. 실제 등재가 됐고, 그죠? 네. 예. 이거 참 답답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이 이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중국인도 있고 대만인도 그렇죠. 네네. 있고 그 동아시아 민중들의 어떤 희생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본은 지금 와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유산으로서 자랑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강제징용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자기들이 피해를 입혔던 그런 역사, 그 어두운 역사죠. 그런 역사도 다 같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예.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그 자기들의 어떤 문화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역사 사실을 이제 왜곡하고 네네. 그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반성과 사과가 담긴 역사 그대로 이걸 등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좋은 것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은 그걸 좀 왜곡시키려고 하니까 문제다. 근데 그리고 이제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일본이 그 등재를 시도할 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그런 군함도를 세계문화에서 등재하는 조건으로 바로 우리가 요구했던 군함도에 있어서의 강제징용의 역사, 네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안내 책자라든가 이런데 기록을 해서 그걸 공개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일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에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됐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또 그거로 인한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세계인들의 어떤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한일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위상이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든 또 문화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랄까 한류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그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저지른 예, 예. 그런 그 오류, 과오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태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측면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반크라든가 이런 네네. 그 어떤 그 이런 과거사를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시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었고 네네네네. 또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근래의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예, 예.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과거사에 대한 예, 예. 인식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또 소녀상 운동 그 설치 운동 같은 경우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독일 네. 그 베를린 밑에구의 거기 소녀상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슈화 되니까 네네. 국제사회에서도 여기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에서도 우리가 이제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 네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이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우리 분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6.25 전쟁도 겪고 했기 때문에 예. 전쟁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것이고 예. 어떤 평화적인 어떤 방법을 통한 어떤 그 문제의 해결, 네. 통일로의 어떤 가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광복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오늘 또 남북 분단의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통일의 문제 분명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예.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남은 숙제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동아대 홍순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